저속 재결 신청 청구를 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지연할 경우 지연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한테 요 재결을 빨리 좀 넘겨주세요 라고 조속 재결 신청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협의금은 통상 그 수용 재결금 또는 추후 행정소송을 통한 손실보상금보다 높은 적은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변호사님, 오늘자로 공익사업 보상계획 알림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합이 보상 시기와 협의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조속 재결 신청 청구가 필요합니다. 조속 재결 신청 청구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수용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기도 하죠. 저속 재결 신청 청구를 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지연할 경우 지연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속 재결 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연 12%의 법정 이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을 재결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연 가산금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 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속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 등은 수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둘째, 따라서 조속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의 재결 신청을 강제함으로써 수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이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 등은 보상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냥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 시행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만이 오로지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용 재결로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측이 사업 시행자만이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는 재결 신청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요 재결을 빨리 좀 넘겨주세요 라고 조속 재결 신청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속 재결 신청 청구를 하게 되고, 그 청구를 받고도 일정 기간 내에 조속 재결 신청, 즉 수용 재결로 넘기지 않을 시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조속 재결 신청 청구 제도의 취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간접 강제 효과가 있습니다. 조속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서 지연 가산금을 받게 되면은, 즉 지연 가산금 제도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토지보상법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실보상 청구 전제 조건의 충족이라는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등은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조속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서 재결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손실보상 청구의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은 조속 재결 신청 청구의 그 근거, 법적 근거랑 취지가 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실 텐데요. 조속 재결 신청 청구는 토지보상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재결 신청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 시행자는 사업 인정의 고시 후에 1년 내내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 등 소유자는 재결 신청권이 없게 됩니다. 즉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실무 경험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토지 수용권을 수백 건 진행을 해본 제 경험에 좀 국한을 해서 살펴보자면은 사업 시행자의 협의금은 통상 수용 재결이 있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얼마를 줄 테니 이 토지를 나에게 팔라라고 협의 절차를 먼저 밟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사업 시행자가 제시하는 협의금은 통상 그 수용 재결금 또는 추후 행정소송을 통한 손실보상금보다 높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진행했던 건들의 국한에서는 말씀이시죠.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뭐 이런 경험담에 좀 비춰서 보면 사업 시행자는 최저가를 협의금으로 제시할 뿐이죠. 따라서 공익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등 소유자께서는 사업 시행자와의 협의 절차에 막연한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조속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서 수용 절차를 진행시키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블로그에 재개발, 재건축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관련된 정보들도 검색해보시고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단 법률사무소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